자, 이번 수업은 스타라고 하는 수업입니다. 스타라고 하는 수업은 싱글턴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어떤 방법론 같은 거예요.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이제 싱글턴 에이전트를 잘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만드는 건 너무 쉬운데, 야, 어떻게 이 싱글턴 에이전트가 구성이 되고 어떤 요소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지 잘 만들어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그 노하우를 조금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있는 하나의 요소고, 이 빌딩 블록이 제대로 머리에 안착이 안 되면 어색하거나 잘못하거나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거나 하면 다음번 단계로 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정리해서 정말로 너무 간단해요. 끝나고 나면 교수님 에이전트 만들기 너무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질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합니까? 나 생성형 AI 가지고 에이전트 만들려고 하는데 챗GPT 같은 건 좀 쓰겠는데 생성형 AI 에이전트 하려고 할 때 어디서 도대체 나는 시작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성형 AI 에이전트를 만들기 전에 잘 안 되거나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modeling thinking 혹은 systematic한 사고예요. 이 사고, 알고리드믹한 thinking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구조화가 머릿속에서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자꾸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제가 가르치는 이 카파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이 생각, 이 구조 자체가 머릿속에 완전히 장착이 되어 있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교수님이 말하는 알고리드믹 띵킹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저희가 모델링을 할 때 모형이라고 하면,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모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모형이 있는데, 이 모형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내가 어떤 인풋이 있을 때 원하는 아웃풋을 생성해 주기 위한 프로세스로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내가 갖고 싶은 거는 오른쪽에 있는 이거예요. 내가 이거를 갖고 싶을 때 어떤 친구를 선택을 해서 내가 어떻게 인풋을 줘야지 내가 원하는 이것을 가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셋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모형은 AI 모형은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봅시다. 내가 제미나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클로버 X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GPT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LLM 하나를 결정했다고 칩시다. 나중에는 이것도 내가 다이내믹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 결정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아웃풋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뭘 잘 줘야 돼요? 결국에는 양시현 AI, 얘가 결정됐어. 내가 아웃풋이 굉장히 좋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내가 뭘 잘해야지 아웃풋이 좋아져요? 마이크 켜세요, 양시현 AI. 여기서 이 구조에서 뭘 잘해야 돼? 뭘 잘해야지 내가 아웃풋이 좋아져? 내가 AI를 바꿀 수가 없어. AI는 픽스 됐다고 치자고. 뭘 잘해야 돼? 내가 챗GPT를 바꿀 수 있어요? 챗GPT 있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21세기 생성형 AI 시대에는 뭘 잘해야 된다 그러디. 잘 쓸려면 잘 쓴다는 건 뭘 잘한다는 얘기하고 같아.
그게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러지. 그죠? 그게 가장 저렴하게 배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질문이 아니라는 거야.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챗GPT한테 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인풋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잘 봐요. 질문은 우리가 GPT를 사용하는 레벨과 가장 낮은 단계에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저기 윗단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시게 될 겁니다. 요 인풋을 잘 줘야지 아웃풋이 나오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요 구조로 만든다고. 앞으로 여러분은 아시겠죠? 뭐라고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 그러면 얘를 못 바꾸면 좋은 인풋을 어떻게 할 것인가, 스티뮬러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다루는 게임이에요. 모든 게임은. 교수님, 뭐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은 대단하다고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안 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다고. 그래 놓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게 나와요. 계속 그 작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쇼미더 이그젬플에서 봤었던 게 있죠. 내가 쇼미더 이그젬플에서 봤었다. 제가 그걸 목 터지게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인풋이 두 개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LLM은 여기 LLM에 디폴트로 장착된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어요. 사실 여기에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어요. 여기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접근이 불가합니다. 제일브레이킹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얘는 그냥 우리가 못 바꾸는 어떤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어서 그냥 주어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속에 있는 시스템 프롬프트는. 알겠죠?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뭐라고?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 우리가 던지는 인풋 안에 있는 내가 롤이 시스템이 있는 그 프롬프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 프롬프트랑 전체 시스템 프롬프트는 두 개는 다른 겁니다. 나중에 좀 테크니컬하게 다른데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결국에는 받던 메시지가 두 개로 나눠져서 하나로 합쳐져서 넘어가요. 시스템의 롤의 프롬프트와 유저의 롤의 프롬프트로 두 개로 나눠지는 거 봤죠? 그냥 눈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봤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개로 나눠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저 프롬프트는 주로 우리 에이전트에서 유저가 인풋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게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 것을 묶어서 두 개가 하나가 묶여져서 인풋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아웃풋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가 할루시네이션이 있네 없네 어쩌네 저쩌네 잘하네 못하네 뭐 그것도 중요한데 뭐 3.5가 잘해요 4.0이 잘해요 뭐 어쩌고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게임은 뭐라고? 네가 집어넣는 게 garbage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한자웅쌤 따라합시다. 마이크 켜고. 한쌤 안되겠네. 한재웅쌤 garbage in 따라하세요. garbage in garbage out. 이거는 내가는 좋은 모형 선택하면 돼요. 별 차이 없어요. 이제 결국에는 뭐라고? 왜 안 나오냐고? 왜 좋은 게 안 나오냐고? 네가 쓰레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자꾸 LLM이 헛소리를 해요. 얘가 이상해요. 뭐 줄 때도 있어요. 그거 이야기를 자꾸 거기로 가기 시작하면 근데 그게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100% 틀린 말은 아닌데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자꾸.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 실력이 안 늘어. 아시겠죠? 내 실력이 늘려면
얘가 어땠든 간에 딱 픽스하고 뭐라고요? 얘가 이상한 게 나오면 내가 이거를 잘못 줬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줄 것인가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해결이 돼요. 뭔가가 앞으로 진행이 돼. 아시겠죠? 아, GPT 헛소리 합니다.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집어넣는 게 뭐로 나눠진다고요? 유저가 뭔가 넣을 그것과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나의 시스템 프롬프트 두 개로 나눠져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에이전트를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게 더 멀티 턴으로 확장되고, 이것도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 보세요. 제가 이걸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근데 내가 하나의 작업을 쪼개가지고 프로세스로 만든 다음에, 이 개념도 중요한데 나중에 이거는 또 이제 멀티 턴 에이전트를 이야기할 때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인데 빨리 이야기할게요. 턴 1 AI의 결과가 턴 2 AI의 인풋이 되게끔 설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내가 작업을 처음에 인풋을 주고 결과가 나오죠. 그거를 턴 2 AI에 혹은 턴 2 AI에 인풋이 되게 해서 하면 결국에 나는 얘를 원해서 하는데 작업을 쪼개가지고 했을 때 유리하면 결과가 중간 단계 결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최종 단계 결과가 좋아지는 퍼스펙티브예요. Divide and conquer. 뭐 chain of thought. 뭐 말만 많이 하지 말고 결국에는 말을 자꾸 하는데 시스템 설계를 못해. 체인 업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말을 하는데 설계 잘하라고.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도 우리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 하니까 짧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어떤 과정을 할 때 잘 보세요. 턴 1에 인풋이 들어와요. 그죠? 근데 들어오면 내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될지에서 어떤 AI 혹은 어떤 자동화 과정을 거쳐야 될지 얘가 판단할 수 있죠. 내가 뭐가 들어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판단하고, 판단이 서고 나면 작업 스페시픽한 AI로 넘길 수 있죠. 각 단계마다. 그죠? 그러면 이 과정이 굉장히 유연해지면서 파워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뭐예요? 판단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AI는요, 오케스트레이션만 하는 거예요. 어느 놈이 이 작업 해야 되겠네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게 이 게임인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게 이 게임이라고. 이거를 이어붙이고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빌딩 블락처럼 되는 겁니다. 모델링이라는 것은 이게 온톨로지 모형이든 뭐든 프로세스든 뭐든 지식을 표현하는 모형과 처리하는 모형 두 개밖에 없어요. 누구야? 여기 손 좀 들어봐. 뭐 지식의 종류 그래가지고 뭐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으로 나눕니다. 한번 들어는 본 사람. 결국에 그거예요. 선언적 지식은 뭡니까? 그냥 이게 뭐야 설명하는 거고, 그거는 지식을 표현한 거, representing 하는 거고, 지식은 지식이라는 게 그냥 이거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처리하는 지식 있잖아요. 절차적인 지식 있죠. 그 절차적인 지식은 전부 다 이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저는 문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문돌이가 아는 형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짜자고. 알겠죠? 표현하는 지식과 처리하는 지식이 있는데 최 교수가 인풋과 아웃풋으로 구조화 시켜야 된다 그랬고, LLM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이 인풋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밖에 없어. 인풋이 시스템 프롬프트와 유저 프롬프트 두 개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요? 전 턴의 결과를 인풋으로 해서 다음 턴에 AI로 연결시키는 구조고, 그 또한 확장되면 어떤 처리를 해야 될지를 AI가 결정한 도구를 사용하든지 렉을 하든지 뭐 OMG를 하든지 뭐 이 중간 단계를 정해놓을 수도 있고 AI가 결정할 수도 있게끔 만드는 이 게임이구나 전부 다가. 그래서 이 그림 계속 수업할 때마다 이야기할 겁니다. 수업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겹도록 내가 외우게 만들어 버릴 거야. 머릿속에 그냥.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 교수님, 유저 프롬프트와 시스템 프롬프트로 이루어져 있다며. 그러면 결과가 나온다며. 그러면 이제 유저 프롬프트는 뭐예요? 유저가 주는 뭐 인풋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유저 프롬프트의 퀄리티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양성 씨. 아니, 시스템 프롬프트는 내가 적어놨잖아. 내가 적어놨다고. 들어오면 이렇게 처리를 잘해줘. 적었는데 유저가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떻게 돼? 이 박살 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우리의 책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에이전트를 잘 만든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에이전트 안에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내가 왔는데 내가 유저들이 내가 도대체 여기다가 뭘 어떻게 인풋을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상황으로 에이전트를 만들면 난리가 브루스가 납니까 안 납니까? 양희성 씨. 아니, 내가 뭐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들어왔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그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아니에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뭡니까? 이거 도대체 들어왔는데 내 들어왔어 안 왔어? 챗GPT에 제미나이에 들어왔어 안 왔어? 뭘 해야 될지 알아? 이거 봐. 내 젊음의 빈노트에 이러고 나서 이거 하나 던져놨잖아.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냐고. 제미나이든 뭐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 놓고 되네 안 되네 어쩌고를 누구 책임으로 넘긴 거예요? 이 친구들은. 누구 책임으로 넘긴 거예요? 야, 행성 씨. 에? 그러니까 이게 브레인워시가 된 거야. 이 지금 학생들이 브레인워시, 어떻게 내가 구글을 욕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오픈 AI를 욕할 수 있어? 이 브레인워시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아무 말이나 하게 해놓고 결과가 나오든 안 나든 그게 누구 책임으로 넘긴 거예요. 문과적인 상상력을 발휘 좀 해봐. 이거 유저 책임으로 넘긴 거예요. 머리가 기가 막힌 거야, 이 사람들이. 야, 네가 뭘 잘하면 돼. 그래 놓고 그 매뉴얼을 누가 씁니까? 챗GPT 잘 쓰는 법 이런 거를 누가 썼냐고. 우리가 돈 들여서 우리가 쓰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발견했네. 챗GPT를 던져놓고 잘 봐봐. 그냥 막 던진 거예요, 세상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니네들이 알아서 찾아보렴. 그럼 매뉴얼을 우리가 쓰고 앉았네. 챗GPT 잘 쓰기 이런 걸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했다고. 오픈 AI가 어떻게 써야지 잘 써야는 얘기 안 하고 전 세계가 카오스가 된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똑똑한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방법입니다. 전 인류를 상대로 이거 완전히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던져버린 거야. 니네들 찾아봐라. 그러니까 무식한 우리들은, 아니 무식하긴 않지만 힘없는 우리도 우리가 찾고 앉아 있습니다. 막 이럴 때 좋습니다. 막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출판하고 난리가 브루스가 난 거야. 만드는 놈이 안 알려주고. 이게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도 에이전트라 그랬죠. 챗GPT는 제미나이도 에이전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저가 뭘 주면
시스템 프롬프트가 받아가지고 처리해서 그 결과를 돌려줄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specific purpose agent는 general purpose가 아니기 때문에 유저가 뭘 던질지 우리가 가이딩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양행성 씨.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이전트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막 오픈 AI처럼 막 던져놓고 니네들이 알아서 네가 찾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에이전트에 딱 들어왔을 때 에이전트가 자 저는 뭐 하는 놈인데 나한테 이거를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제가 필요해요. 가이딩, evoke action 하는 유저가 뭘 해야 될지 뭘 인풋을 줘야 될지 하는 이 기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greeting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greeting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이 뭐 여러분들 인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녕하시랍니까?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에이전트가 대답은 잘하네 인사는 잘하네 지금 그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네가 여기 들어왔는데 나한테 좋은 거를 줘야 돼. 네가 나한테 이런 거를 줘야 돼 라고 하는 이 가이드가 엄청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열에 올린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랬는데 시스템 프롬프트와 유저 프롬프트라는 요소가 있는데 유저 프롬프트가는 유저가 주는 거니까 내가 뭐가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내 에이전트를 구상을 할 때 머릿속에 야 유저야 나한테 이것을 이런 식으로 잘 줘라고 하는 이게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뭘 설계를 하든지 얘가 없잖아요. 얘가 흔들리잖아. 그러면 뭐가 들어온다고? 재용씨 얘가 흔들리면 뭐가 들어온다고? 뭐가 아니 그러니까 얘가 흔들릴 때 유저 프롬프트가 어떤 퀄리티로 들어온다고? garbage in이 돼서 garbage out이다. 내가 이걸 좀 잘해도 그쵸? 잘해도 garbage in이 되면 garbage out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인풋을 잘 되게 하는 가장 초석을 다지는 것은 들어왔을 때 유저들이 이거 흔들리지 않게끔 해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그거 머릿속에 그거 설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유저들이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원하는 정보, 내가 유저가 주는 대로 만들어져야 되잖아. 이게 에이전트가 뭐 그 정해진 작업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은 2입니다 했을 때 1 더하기 1 이게 딱 정확하게 들어와야지 2라는 걸 처리를 해지. 1이 뭐가 들어올지 모르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요거 그리팅이라는 것이 있죠. 에이전트 들어가 보면 그래서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저 프롬프트는 비워주고 시스템 프롬프트 처리하면 되는 형태로 돼요. 그래서 자 provide text to translate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나 누군데 내가 번역할 거를 줘. 그럼 유저가 뭔가 번역을 주겠죠. 번역할 거를. 그러면 네가 받은 것은 번역한 문서인데 그것을 스페니쉬로 translate 해줘 라고 하는 요 구조, 삼각 구조를 익히셔야 됩니다. 얘는 블랭크로 냅두면 돼요. 그러면 유저가 뭔가 인풋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모드가 되는 거예요. 에이전트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greeting이 있으면 1001이 시작이 되고 유저의 프롬프트와 시스템 프롬프트 턴 리졸트로 나눠져요. 각 턴은 요소인데 나중에 요 시스템 프롬프트는 아주 골뱅이 들어가는 건 다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LLM한테 줘야 되는 인풋이 시스템 프롬프트와 유저 프롬프트 두 개로 나눠지고 그리고 나서 얘 두 개를 던졌을 때 LLM의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turn result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구조가 되니까 앞에서 greeting이 텍스트를 줘. 유저가 어떤 인풋을 주면 시스템 프롬프트 TS1이라는 곳이 들어가서 두 개를 처리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result로 나오는 이 구조를 익히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확장이 가능하겠죠. 텍스트를 좀 내가 번역을 해줄게. 그럼 번역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떤 숫자를 주면 내가 10을 add 해줄게. 그럼 유저가 숫자를 주면 add 10 to the number provided 해서 전체가 10을 더하는 계산기처럼 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greeting, user input, system prompt가 어떻게 처리가 돼서 소위 말하는 빌딩 블록이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고 이거를 아까도 이야기했죠. 에이전트라는 게 뭐라고? 그거를 계속 확장시키고 연결시키는 구조로 모든 에이전트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벽돌을 잘 못 찍으면 큰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벽돌을 찍는다 하더라도 우리 좋은 벽돌, 아까랭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맞는 전문 용어인데 이게 한국말로는 뭔지 빨간 벽돌. 예. 그런 거를 잘 찍어야지 좋은 빌딩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스템 프롬프트가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가보자고. 시스템 프롬프트는 마치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지시어와 같아요. 여러분 사실 챗GPT 쓸 때 이렇게 해줘 하는 프롬프트 프롬프트 엔지니어 프롬프팅 할 때 기본적으로 배운 거는 있는데 자꾸 유저 프롬프트와 시스템 프롬프트를 뭉개 가지고 하는 그 습성이 몇 년간 LLM을 GPT를 썼던 그 습성이 안 고쳐져 잘.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에이전트 메이커와 그냥 챗GPT 사용자의 딱 차이가 나는 그 지점이 뭐냐면 유저의 인풋과 시스템 프롬프트를 분리해서 하는 이 사고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계속 같은 이야기 합니다. 알겠죠? 처리를 해주는 지시사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프롬프트는 네 가지의 코어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톤인데 저는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퍼소나를 싫어해요. 퍼소나는 여러분들이 챗봇 에이전트 있죠. 계속 같은 거를 사용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계속 말을 해가면서 할 때 그런 거 만들 때는 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스타일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퍼소나가 중요해요. 이런 스타일로 컨시스턴트하게 이야기를 해줘 할 때는 컨시스턴트 해야 되니까 그 어떤 스타일이라는 게 정해지잖아요. 뭐 말하는 투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할 때는 중요해요. 여기다가 주문을 겁니다. 뭐 잘 나오게 하려고 너는 엑스퍼트야. 그러니까 엑스퍼트 리절트를 다오.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리절트가 뭐가 좋은 리절트인지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뭘 원하는지 이야기 안 하고 너는 전문가니까 전문가처럼 해줘. 그러니까 전문가가 대답해야 되는 게 뭐냐고.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퍼소나에 의지하지 말고 퍼소나는 꼭 써야 될 때 아니면 안 써야 돼요. 그건 저의 철학입니다. 꼭 써야 될 때 아니면 안 써야 돼요. 이거 자꾸 여기 의지하기 시작하면 여기 자꾸 이상한 소리 합니다. 주문 걸지 마세요. 프롬프트에다가 주문 걸지 마. 뭐 해주길 바래. 뭐 이런 무슨 뭐 주문을 걸고 있어. 과학도 아니고. 여러분들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프롬프트 퍼소나 빼고 안 빼고 차이를 보셔야 돼요. 대부분 없습니다. 제가 하는 과제에서는 퍼소나가 없어도 똑같이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게 좋고 퍼소나가 있으면 토큰 값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해가지고 쓰지 마세요. 꼭 써야 될 때 아니면 나중에 꼭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챗봇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는 써야 돼요. 우리 챗봇 애플리케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채팅할 때는 무슨 톤을 유지해줘야 됐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세 가지예요. 룰. 전문용어로 지로샷이라고 합니다. 네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명징한 설명, 태스크에 대한 명징한 규정이에요. 아시겠죠? 고양이는 이런 거야. 이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이제 철이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Domain Expertise Knowledge Specific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식을 집어넣는 과정이에요.
고양이의 특징에 대해서 테이블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겠죠. 내가 정리를 잘해서 그거를 집어넣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개인지 고양인지 판단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정확히 LLM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이게 그림이 들어오면 개인지 고양인지 구분을 해. 그게 네가 해야 되는 태스크야가 룰과 컨스트레인 같은 데 들어가요. 도메인 엑스퍼트는 뭐야? 네가 분류해야 되는 피어처들이 이런 걸로 개인지 고양인지 구분해줘를 테이블이나 구조화시켜서 만드는 작업입니다. 내가 의료 쪽이면 뭐예요? 의료 쪽 지식을 구조화시켜서 집어넣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의료 쪽 내가 판단 모형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지식을 내가 구조화시켜서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LLM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이 지식을 내가 준 지식으로만 LLM이 처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건 방법론이에요. 혹은 정보를. 그렇지 않고 뭐한테 의지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가 알아서 다 해줘라고. LLM 네 똑똑하잖아. 네가 알아서 다 해줘라는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구체적으로 OMG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Ontology Model Centered Generation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아시겠죠? 야, 3학년 2학기 문항을 생성해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합니다. 그러면 내가 3학년 2학기 문항 생성해줘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3학년 2학기가 뭔지에 대한 지식은 누구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LLM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3학년 2학기 문항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학년 2학기 문항을 내가 정리해서 줘서 3학년 2학기가 뭔지 다 정리해서 주는 방법이 있죠. 여기다가. 그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좋은 건지 어떻게 선택하는 건지 프로즈 앤 컨스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 우리가 퓨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그게 뭔데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잘 보세요. 내가 예시를 보여주면 되는데 예시를 말로 다 쓰려니까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 문항 만들 때 A, B, C, D 붙여서 칸 띄워가지고 요렇게 이거를 말로 주저리 쓰는 게 편해요? 아니면 한 방에 딱 칸은 어떻게 띄우고 A, B, C를 어떻게 들여넣기는 어떻게 하고 나오는 게 편해요? 두 번째가 100번, 1000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포맷하고 넣는 지식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보여줄 때 형식 따르는 것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구조화된 형식으로. 이게 막다운일 수도 있고 뭐 제이슨일 수도 있고 무슨 뭐 XML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화된 형식이 있는데 CSV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잘 되게끔 잘 잘려지게끔 하는 요 네 가지 대부분은 이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시겠죠? 시스템 프롬프트가. 그 다음에 이제 contextual grounding 뭐 어쩌고 이건 어디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다 뭐 이런 거를 정해줘서 LLM이 일을 잘하게 하는 겁니다. 유저 프롬프트가 뭐고 시스템 프롬프트가 뭐고 잘 차이가 있죠. 이제 챗GPT 쓸 때는 뭐라고요? 이 두 가지가 섞여져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트레이닝 잘 받았더만. 요즘에는 뭐 프롬프트 쓰는 법, 챗GPT 쓰는 법, 지나 개나 뭐 고동이나 뭐 요즘에는 저도 옛날에는 수업 그런 거 했었어요. 챗GPT 활용해서 뭐 이런 것도 하긴 했는데 요즘 안 하죠. 그 잘하는 사람도 많고 이미 사람들이 이제 기본 소양처럼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잘 쓰려면 뭐라고요? 우리가 이 트레이닝을 받잖아. 여러분들이 챗GPT나 제미나이도 잘 씁니다. 때깔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나중에 여러분 프롬프트는. 그래서 믿으시고 아시겠죠? 근데 뭐라고요? 지금은 오늘 내가 브레인워시를 해야 될 거는 뭐라고? 두 개 분리해야 돼. 사고 자체가 분리하는 사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크래프팅을 하고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게 뭐 있는데 자 시스템 프롬프트가 카파 에이전트에서는 어떻게 일하는지 한 번만 다시 봅시다. 여기서 일을 했죠. 요게 시스템 프롬프트예요. 비워져 있을 때 유저가 사과가 주면
들어와서 유저는 사과라고 줬어. 시스템 롤의 시스템인 것에 프롬프트는 translate 했어. 그럼 GPT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읽어서 애플이라는 것을 결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챗GPT 쓸 때 어땠어요? 사과를 translate 해줘 이렇게 썼잖아요. 영어로 바꿔줘라고 해서 애플이 나왔죠. 그래서 그거를 분리하는 그 사고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카파에는 이런 식으로 놓고 비워져 있을 때 이게 비워져 있으면 기다리거든요. 밑에 채팅창에 사과라고 치면 받아서 애플이라고 리턴해주는 이 과정으로 전체 게임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뭐 만들어 보려면 지금 만들 수도 있는데 실험은 조금 있다가 하고 실습은. 레슨 플랜은 어떻게 될까요? 자, 레슨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 코र्스 정보를 줘. 그러면 유저가 도메인이 math야. 3학년 2학기 어쩌고저쩌고야. 그러면 그것으로 create lesson plan 만들어줘 하면 레슨 플랜 같은 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건 거의 뭐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많이 줬을 때 그것을 그러면 그 책임을 잘 들어보세요.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할 때 시스템 프롬프트에서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을 유저가 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지식의 구조를 가지고 수학이 뭔지를 가지고 줄 것이냐에 대한 그거에 대한 게임을 여러분이 설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된 시스템이면 시스템일수록 뭐라고요? 내가 유저가 준 것도 잘 포함을 시키고 유저가 준 인풋도 잘 포함을 시키고 내가 구조화된 형태로 지식을 굉장히 복잡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처리하는 것도 해서 LLM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에요. LLM한테 의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예요? 경쟁력 있고 효과적이고 뛰어난 프로그램을 못 만듭니다. 그래 LLM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결국은 내 유저가 주는 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시스템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확장 가능하게 다이내믹하게 만들 것인가 그 이야기예요. 확장 가능하게 좀 우스운데 자 그러면 쇼케이스 많이 볼 수도 있고 트랜슬레이터 이건 좋은 게 뭐예요? 요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바로 갖고 가면 이제 에이전트가 만들어지니까 설명하고 구조하고 퀴즈 제너레이터 홈워크 제너레이터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그레이딩 어시스턴트 해주는 거 뭐 루브릭 만들어주는 거 피드백 만들어주는 거 뭐 싱글턴 프로포절 드래프트 만들어주는 거 뭐 리서치 퀘션 만들어주는 거 뭐 스태티스티컬 스크립트 만들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시스템 프롬프트나 이 마들 코드들 다 해줬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나가는 방법 아시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메디컬 시나리오 VNet 같은 거 만들어주는 거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synthetic data generating 하는 거 뭐 survey draft generating 하는 거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제. 왜냐하면 greeting 만들고 유저가 뭘 줄지는 기다리고 그거 들어왔을 때 greeting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라고요? guide and evoke user action. 유저가 무슨 정보를 줘야 될지 잘 적어놔야 돼요. 그럼 유저가 줬다고 치고 유저가 들어온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그 세 개 구조만 갖고 있으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 공장처럼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공장처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를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스페이스라는 건데 에이전트 이름이에요. 제가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거 시스템 프롬프트 잘 만드는 게임인데 그게 한 전체 설계하는데 한
굉장히 큰 포션이 들어갑니다. 시스템 프롬프트 어떻게 만들 건가.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시스템 프롬프트 내용이 픽스되지 않고 다이내믹하게 바뀌어요. 예를 들어 유저가 무슨 인풋을 하게 되면 나는 무슨 문항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문항 만들어줘 하는 그 내용의 지식이 유저가 말했던 거에 맞춰가지고 시스템 프롬프트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스태틱하고 픽스되어 있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쓰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앞에서 유저가 뭐라고 쭉쭉쭉쭉 이야기하잖아.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스템 프롬프트가 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만들어지는 그 구조인 거예요. 갑자기 정정표 쌤이 이 인간이 뭐 아는 건구나. 뭐가 카파가 잘하는 건지 대충 알 것 같다. 야, 이게 차이가 있구나. 갑자기 아신 것처럼 막 갑자기 유레카를 하시는데 표현해서 그런 작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뒤에 진행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스템 프롬프트 픽스로 쓰겠어. 프라이머라이즈 다 해가지고 동적으로 쓰고 막 바뀌게 쓰지. 그러니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걸 다 뽑은 거예요, 제가. 그 아까 오픈 AI에 줬던 거 있죠. 처음에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보여줄게. 그거를 다 뽑아. 야, 여기서 시스템 프롬프트만 축출해.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축출이 되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가 뭔 짓을 했냐면 쭉 나열한 다음에 거기서 패턴을 파악해. 잘 봐봐. 내가 된장 어떻게 발라먹는지. 오픈 AI가 30개의 이그젬플을 줬잖아. 30개의 이그젬플을 줬잖아요. 각 상황에 다른 거야. 거기에 시스템 프롬프트가 30개 있었단 얘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를 내가 챗GPT한테 던져서 이 30개 이그젬플을 줄 테니까 이 중에 공통되는 것과 공통되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한 다음에 템플릿으로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근간으로 한 거예요? 데이터가 뭐였어요? 30개의 오픈 AI가 줬던 그 시스템 프롬프트를 먹여서 시스템 프롬프트를 만드는 메타 시스템 프롬프트를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시스템 프롬프트가 데이터였잖아. 30개의 시스템 프롬프트가 데이터였죠. 그거를 챗GPT한테 다시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한테 던져가지고 요즘 제미나이를 쓰기 때문에 네가 템플릿으로 만들어줘.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그쵸? 백문이 불여 30리가 되는 거죠. 아니 오픈 AI가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겠지. 지네들이 썼는데 대충 썼겠어? 패턴 레코그니션이야. 양시현 학생. 우리가 이 작업을 100만 번도 더 할 거예요. 뭐가 있으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모형처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AIG를 한다, 뭐 문항 생성 모형이다, 스코링 모형이다, 막 자꾸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하던 패턴 레코그니션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무슨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작업이고 템플릿을 만드는 작업이고 모형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내가 만들 때 30개 가지고 만들었잖아. 30개 데이터를 내가 위에서 막 줬잖아요. 야, 이런 저런 구고 이건 뭐야? 30개를 주고 나서 누가 이거를 만든 거예요? 마이크 켜놔라. 양시현 AI. 내가 이거를 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만들게 한 거예요? 그렇지. 근데 AI의 결과는 뭐예요? 템플릿처럼 나오죠. 모형처럼 나오죠. 그 모형이라는 게 뭐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 구조가 보이고 핵심이 보이고 요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 30개의 패턴이 레코그나이즈해서 들어왔죠. 그쵸? 그래서 우리 나중에 주구장창 문항 생성 모형 막 이런 거 많이 할 텐데 자꾸 붕 떠가지고 AIG가 좋네 뭐 평가공학이네 막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를 만들려면 30개 던져서 만들려면 쉬웠어요? 어려웠을 것 같아. 어렵죠. 근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려면. 내가 30개를 진짜 열심히 분석하면 공통되는 것, 안 되는 것, 요소별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없어요? 개발이지만. 있기는 있지. 그리고 해당 전문가들 하이어해가지고 하면 30개 데이터 주고 야 패턴 분석해서 하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퓨샷 30개면 요 정도까지 나오는데 잘 들어봐봐. 그 가격이 비쌌다고. 이제는 어떤 분야든지 매직 넘버 30 내가 한 30개를 좋아합니다. 한 30개 정도의 데이터가 충분한 데이터만 있으면 패턴이 모형이 돼요. 그래서 예측도 되고 내가 이런 문항에 이런 피어처가 P밸류가 이렇고 베타가 어떻고 쭉 한 30개 정도만 내가 있잖아. 피어처 잘 주면 그러면 뭘 한다고? 아이디 어디 갔어? 해주셈 뭐 한다고? 내년에 NCM이 발표할 게 뭐라고? 딴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문항의 피어처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베타나 P밸류가 어떻게 된다는 30개 정도의 데이터만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디? 아니 본인 NCM이 프로포즈를 낸 건데 그건 물어보고 있는데 뭐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나디? 40개였지 거기는. 무슨 일이 일어나디? LLM한테 주니까 난이도를 예측하잖아요. 예측의 정확도가 어떻게 되디? 코릴레이션이 0.85 이상이 나온다고. 본인이 서미션한 프로포저를 얘기해달라 그랬는데 무슨 자꾸 딴 얘기를 하려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니까 이렇게 템플릿처럼 나오는 거예요. 문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항을 한 30개 주면 뭐라고요? 이런 문항에 대해서 패턴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바뀌고 이건 안 바뀔 수 있겠네요. 수학 같은 경우는 한 문항만 줘도 해. 야 여기서 뭐가 바뀌어야 되겠냐? 어떻게 바뀌냐? 그럼 지가 알아서 찾고 바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반화를 시켜내고 그거를 이제 뭐 AIG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알아서 푸세요. 그 작업인 거예요. 왜냐면 주면 애가 컨텍스트를 굉장히 잘 이용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수십만 개의 데이터가 있어야지 딥러닝 할 때는 수십만 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그 처리 과정을 굉장히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시멘틱을 이용해서 단어의 시멘틱을 이용해서 지식을 이용해서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이노베이션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다가 활용할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오픈AI가 30개 만들었어?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뭐라고요? 시스템 프롬프트는 어떻게 적었는지 얘한테 시스템을 파악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다 해서 만든 거고 그래가지고 example 하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구조화 시켜서 시스템 프롬프트, 메타 시스템 프롬프트를 만든 거예요. 시스템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뭐라고요? 시스템 프롬프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카파 에이전트 스페이스라는 곳에 넣어가지고 에이전트로 만들었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디어는 뭐예요? 그럼 저는 퀴즈 라이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너 어떻게 내가 뽑아줄까? 막다운으로 디폴트 하면 막다운 형태의 시스템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이 에이전트의 가치를 아시겠어요? 결국엔 내가 시스템 프롬프트를 잘 적어야 되는데 내가 에이전트의 아이디어가 있을 때 시스템 프롬프트를 잘 적어주는 요구를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만들었다고 제가 이거를 시스템 프롬프트를 처리해주는 메타 프롬프트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오픈 AI 30개 이그젬플들 된장 발라가지고 패턴 잡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될 때 쓰십시오. 시스템 프롬프트 좀 만들고 싶으면. 그래서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쓸 수 있게끔. 보시면 이름이 뭐라고요? 스페이스 시스템 프롬프트 by AI crafting engineer 뭐 어쩌고 그냥 뭐 만들려다 보니까 이름이 좀 어색한 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는 뭐예요? 빌딩 블록이었어요. 아주 간단한 싱글턴이 되는 거였어요. 싱글턴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시스템 프롬프트와 유저 프롬프트로 이루어져 있는. 유저 프롬프트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시스템 프롬프트 잘 만들고 대신 유저 프롬프트가 어떻게 잘 들어오게끔 가이드 해주는 evoke action하고 가이드하는 그리팅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배웠어요. 두 개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텐데 멀티 턴이나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다음 시간에 배우자고. 빌딩 블록입니다. 여기를 너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가면서 발목이 잡히더라고. 싱글턴에 시스템 프롬프트 적는 방법을 잘 적는 거 있죠. 에이전트까지 만들어 놨죠. 내가 시스템 프롬프트 만들어주는 전용 에이전트까지 내가 만들어 줬잖아. 그리고 그 에이전트 어떻게 나왔는지까지도 또 만들어 줬잖아. 설명해 줬잖아. 메타 프롬프트만 있으면 되니까. 그 메타 프롬프트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된장 발라가지고 만들었다고 재밌네. 그래서 싱글턴 에이전트 레플리케이터를 보시면서 왜 좋구나, 어떻게 좋구나 하시고 스페이스 잘 쓰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시스템 프롬프트 만들어가지고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팅에 끼워 넣고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데 내가 실습 시간에 같이 할 텐데 제미나이의 잼이거든요. 조그만 GPT-S 같은 거예요. 근데 코드 자체를 만들어주는 에이전트를 만들었어요. 싱글턴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파 코드를 만들 때 막 이거 어디다가 뭘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에이전트 그냥 아이디어만 집어넣으면 얘가 시스템 프롬프트도 만들어주고 뭐 다 만들어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할 수 있게끔 카파 코드 자체를 만드는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써야 돼요? 쓰지 말아야 돼요? 이거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코딩이 안 돼요. 에이전트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있어요. 근데 머리를 안 써요. 바이브 코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리를 안 쓰면 나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해요. 회사는 여러분의 성장이 필요한 게 아니야.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성장을 다이하드 지켜야 됩니다. 교수님이 에이전트 만드는 코드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된장 발라가지고 해가지고 아싸! 그렇게 해서 숙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행성 씨. 아니 있어요. A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A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내가 망하는 거야. 아시겠죠? 내가 망하는 거야. 이게 pathway of 망하는 길이에요. 바이브 코딩이 여러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회사 사장님들은 좋아해야지. 왜? 10명 하이어하고 1명 하이어하면 되니까. 그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냐고 지금.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은 회사를 사장이 되거나 혹은 취직이 되거나 역량을 키워야 되는 상황에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운동을 하는데 몸이 어떻게 튼튼해지냐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고생을 해야 돼. 죽을 것 같아야 돼, 그 순간에. 마지막에 할 때는, 들어올릴 때는. 그래야지 그때 성장한다고. 얄팍하게 이런 거 만들어주니까 된다고 좋다고 박수치고 앉아있고
위험한 겁니다. 이거 만들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애들한테 독 먹이는 느낌이 들어. 마약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신기하기는 신기해요, 안 해요? 좀 코드까지 다 짜주면 신기하죠? 그러니까 신기하구나. 근데 뭐라고? 그래도 내가 짜야지. 얘가 어떻게 짰는지 한번 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학습용으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이 칼을 그으면 안 돼. 똑같아요. 아시겠죠? 쉽게 나온다고. 좋아할 일 아닙니다. 근데도 왜 만드셨습니까? 만들어 달라는 거 하다 뭐 노코딩 로코딩에 쌓고 뭐 징징징징징징징 되는 사람도 있어서 이거를 쭉 시리즈로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가 있는 게 제가 이 챗GPT가 아니 제미나이가 팔러시를 자꾸 바꾸는데 얘가 프로냐 플래시냐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은. 근데 제가 확인을 여러 번 해보니까 여러분이 이거 프로 레지스터가 아니면 이게 플래시밖에 못 써요. 여러분이 프로 사용자면 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브레인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인을 바꾸면 훨씬 잘 나올까 안 나올까? 프로로 똑같은 거로 생성하면 잘 나와요. 플래시로 하면 뭔가 좀 엉성해. 프로로 하면 뭐가 코드가 좋아. 더 정교하고 좀 더 시스템 프롬프트도 잘 적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뭐 GPTS도 비슷한 거 만들 수 있습니다. GPTS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구글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미나이에 있는 잼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 돼야 안 돼요. 간단한 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야금야금 제가 아주 복잡한 것도 바이브 코딩 되게끔 만들까 안 만들까 시간이 지나면 만들죠. 근데 뭐라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만드는 사람이지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아따 이번 수업 길다. 실습은 조금 이따 하시고 엔딩곡 듣고 실습은 우리가 좀 쉬었다가 지금 한 10분 정도 6분 정도 쉬었다가